예, 제가 특강한다 그러고 2주 쉬었죠? 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좀 쉬었고요. 앞으로도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약속 드린 대로 끝까지 할 예정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뭐였죠? 재물이죠, 재물. 네? 그러면서 제목이 뭐였죠? 하여튼 돈 얘기한다 그랬었는데, 예? 예? 저도, 예? 재물벌이와, 벌이와 철학 관계, 예. 철학적 관계. 돈 관심 많으시죠? 네. 예, 많으시죠? 돈 관심 없으세요? 돈 관심 없으세요? 예. 저도 관심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돈이란 것을, 이제, 물론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걸 잘 벌기 위해서 일단 돈에 대한 개념이나 정립부터 먼저 서지 않으면, 잘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이 버시고 싶으시죠? 예. 돈 벌어서 어디다 쓰고 싶으세요? 예? 저거 뭐죠? 사회사업이요? 사회사업? 이제 얼마 사회사업이 있죠? 아, 그래요? 어떤 사회사업? 아픈 사람들, 예.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돈 많이, 선생님은 돈 벌기 싫으세요? 아니, 많이 벌고. 아, 많이 벌기 싫으세요?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럼 세계여행 가고 싶어요. 세계여행, 세계여행 좋습니다. 세계여행 가면은 이게, 여기서 뭐 하시려고 그러지? 그냥 놀면서 그냥 여행 다니고 놀고. 여행 다니는 말년은 그게 말년에요. 예. 그리고 또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돈 많이 벌면 뭐 저축이요? 저축이야 다 하고 있죠. 아니,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해도 한 거죠. 많이? 그러니까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예. 또 다른 분? 노후에 좀 편안한. 노후에요. 노후에 좀 편안하게. 노후에 이거 보내는데 지금 연세가 실례지만 예, 중년이. 한 60 가까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 80, 한 100살 사실까요? 100살 잡아가. 100살 잡아가지고. 그럼 얼마나 필요할까요? 안 아파요. 건강해야. 건강이 좋아서. 그럼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거? 글쎄요. 예. 글쎄요. 근데 돈이 있으면은 과연 건강할까요? 돈이 있어야 돈- 건강할 수도 있죠. 돈과 건강은 이꼬른가요? 그 돈과 건강이 이꼬르면 스티브 잡스가 일찍 갔을 리가 없죠? 돈도 있어야 건강도 하고 건강이 돈이 있어야 건강하다. 예. 그게 가치 같이 네. 형성에 따라갈 수뿐이 없다. 네. 마음을 여유 있게 살면 만약에 로또 맞아서 한 30억쯤, 아니 한 80억쯤 생겼다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절반은 사회복지에 써야지. 사회복지요? 정말요? 생긴 돈인데 할 수 있잖아. 마음 비운다는 거지. 근데 이제까지 로또 마시신 분들의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쓸 줄을 몰라서 그럴까요? 이런, 이제, 저 일화가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분이, 야심차게 오셔가지고, 저 돈 언제 벌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어본 게 그분한테, 돈 벌어서 뭐 하시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거를 비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큰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좀 드린 건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다 솔직하지 않아요. 몇 분 빼놓고. 선생님 세계여행 갔다 와서 뭐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남았다. 뭐 평생 세계여행만 다니실 거예요? 저는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네. 게요. 네. 자식들한테 첫째 목적이 이제 산에 가서 살고 싶어요. 산에 가서 살고 있죠. 지금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 산책까지 져서 그러니까 좋은 집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솔직해지는 거예요. 좋은 집에 차는 뭐 이왕이면 저기 티코 타고 다니실래요? 외제차 외제차 BMW? 해머 같은 거. 해머. 예. 예, 그거 뭐 한 1억쯤 가나요? 한 1억쯤 차 타고 싶다. 예. 자식들한테 빌딩 하나씩 남겨주고. 자식들한테 빌딩 하나 남겨주고 싶다. 자식들한테. 예, 그 다음이 이제 뭐 사회사업도 이루어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솔직한 거예요. 예, 그게 솔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한 대답이시고요. 사실은 다 이제 돈 벌어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일단은 이제 백화점에서 좋은 옷이라든지 이런 쇼핑을 즐기는 것을 이제 먼저 하고, 그렇죠. 예? 뭐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를 다 만족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좀 남으면은 좋은 일을 하겠다. 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돈 잘 버시는 사장님들 만나도요, 사장님 좀 이제 좋은 일 좀 하셔야죠. 그러죠. 뭐 돈 좀 이번에 사업해가지고 사업이 좀 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분 치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근데 이제 이런 지금 현재의 이게 이제 이거는 선생님한테 꼬치꼬치 제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빼놓고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 대부분이 다 여기에서 대동소이해요. 예, 특별히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인들의,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물질에 대한 중독된 사고란 말이에요. 예? 중독된 사고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비참으로 몰고 가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 없이 무작정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먼저 이 얘기부터 하죠.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버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예? 물론 저도 돈 엄청 번 건 아니에요. 저 돈, 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네. 사주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은 알아도 못 버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타고난 운명성은 있고요. 그 운명성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타고나도, 좀 편차가 있어요, 다. 분명히 자기가 타고난 팔자는 선천인데, 후천적인 선택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그 틀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예. 거기에서 어떠한 것들을 내가 채워나갈 때, 분명히 자기 팔자 한도 내에서 가장, 그 맥스 값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예, 이게 이제 물질 문명이 이제 만들어낸 사람들을 다 미치게 만든, 이제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 첫째,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열심히 내가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돈이라는 것은 오행적으로 이 금이잖아요. 결과, 가을의 결실. 그쵸? 음이에요,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은 작아요, 커요? 작죠?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알 찾는 거고, 이런 거 작은 건데,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요. 이거는 보통 이제 선생님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얘기했는데 어떤 젊은 분 오셔가지고, 그래,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뭐, 그냥 잘 살고 싶었어요. 뭐, 그 잘 살면 뭐 할 건데? 차 바꿔야죠. 큰 집 살아야죠. 이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버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이런 분들 있어요. 선생님, 저 돈 좀 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좀 안 보여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돈 벌 분하고 안 벌 분하고 벌써 와서 질문이 틀려요. 질문만 들어봐도 알아요. 일단, 선생님, 저 뭐 해야 좋을까요? 이 질문이 있어요. 뭐 해야 돈 벌까요? 이 질문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오행이 이제 수, 목, 화, 토, 금, 잘못 썼죠? 금, 토 이렇게 중앙에 이제 값이 있는데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씨도 안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씨도 안 뿌렸는데 자, 농사를 이때는 농사철이면 이때 뭐 하는 거죠? 이제 모내기 하고 씨 뿌리고 밭 갈고 뭐 이런 과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름에 어떻게 떼학볕에서 김 메고 열심히 죽도록 일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 잘 해가지고는 가을 되면은 이제 이렇게 탁 알토란 같은 결실이 얻어지는 거예요. 씨를 안 뿌렸는데 어느 세월에 돈을 벌어요? 15년 안에 돈 벌까요? 씨를 안 뿌렸는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안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이쯤에서 물어봐요. 제가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돈 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이제 할 얘기가 좀 있죠. 당신이 이제 씨를 이제 심어서 이만큼 난 거 아니에요? 이제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처세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혜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아직도 막연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현재 일이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좀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죠. 이것을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줄여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떤 해결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분이고, 이런 분들은 아직도 이제 심란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곧 어떻게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답답하죠.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돈 못 법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가겠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만 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좋은 상담이 아니죠. 본질을 벗어난 거죠. 왜냐면은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뺏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은 상담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금이 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 혼자 쓰겠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좋은 집을, 그거 다 내 자식이나 그것도 뭐예요? 나의 만족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당연히 자기 식구 챙겨야죠.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뭐 돈 1억 벌기가 쉬운 게 아니죠. 1억 벌기가 쉬운 게 아닌데 지금 뭐 꿈꾸는 거는 다 대부분이 10억도 좀 만족을 못 해요. 지금. 왜냐면 하도 억억하게 되고
텔레비에서 하도 재벌 2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좋은 차들을 끌고 다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어지간해가지고는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내 현실과 그러니까 이상의 갭이 또 너무 굉장히 멀어진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수록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이제 외로워지고요. 정말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를테면 세계 여행을 간다든지, 좋은 차를 산다든지, 뭐 쇼핑을 한다든지, 예? 또 좋은 남자를 뭐 만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뭐 이를테면은 뭐 좋은 여자를 예쁜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뭐 하여튼 좋은 차에다가 뭐 이렇게 좀 남자들은 이렇게 허세를 이렇게 좀 펴야 되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이를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은퇴하면 이제 가진 거는 돈은 있겠죠. 그쵸? 돈은 있겠죠. 근데 문제가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박살나면은 더 이상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과 관련된 어떤 네트워크가 나의 그나마 네트워크가 다 이것과 관련된 네트워크였거든요. 인간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감성적인 어떤 마음을 통했던 네트워크가 아니라 사실은 일적으로 서로 만났던 사이. 예? 근데 이런 사이들은 내가 이것이 끝나는 순간 다 사라지게 돼 있죠. 망해보신 분들 경험하셔보죠. 경험해보셨죠? 예. 아니, 선생님 말고. 오늘 마루타가 되셨어요. 죄송한데, 하여튼 뭐, 이제 이게 우리 선생님이 가장 솔직하게 요즘 사람들의 사고를 털어놓으신 거라서, 가장 솔직하신 거고요.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자꾸 이제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뭐냐면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나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교류가 없어지고, 그쵸? 집에서 혼자 게임하고 있거나. 응?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벌어들였어요. 이를테면. 어찌해서 벌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어떤 목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자들은 오늘, 이제 월급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영화를 보든지, 뭐 쇼핑을 하든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또 여자들 어떻게 노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술을 마시러 가죠. 그쵸? 술을 마시는 건 좋은데, 이 밤이 찢어지도록. 2차, 3차, 오늘 좋은 데 한번 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들부들한 삭신이 이렇게 오빠 하는 데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고, 결국은 이제 자기 쌓인 스트레스를 쾌락으로 이제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되냐 말이에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이유가? 첫째, 일의 속성이 하기 싫은 일을 해요. 하기 싫은 일. 자기는 돈이 돼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고 싶은 일이 돈이 돼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맨날 제 친구들 봐도 직장 다니면서 투덜투덜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고. 에?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둬.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그냥 뭐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냥 살지 뭐 한 입에 거미줄 치겠냐?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돈 벌었으니까 월급은 세니까 묵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돈을 왕창 한 번에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야루를 부려요. 뭐 투기한다든지, 그쵸? 남을 속인다든지, 그쵸? 반사기죠? 합법적 사기죠?
반사기. 응? 그럼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만약에 주식을 해서 돈을 1억을 벌었으면, 한 달 만에 1억을 벌었으면, 수없이 많은 개미들이, 한 1000명, 10,000명이 200만 원씩 눈물을 흘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에너지의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기로 버는 돈이 사주로 볼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이게 없어요. 투기는. 예. 투기는 이게 씨를 뿌렸어, 지금? 아니, 이제 주식하는데 씨 뿌려요? 뭐예요, 맨날? 모니터 해가지고 내가 지금 들어갈까, 나중에 들어갈까, 이거 지금 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일한 거 있어요? 기업이 일했지, 내가 일 안 한 거잖아요. 그죠? 투기는 그래서 금화교육이라 그래서 금화교육이 그 고부가 가치인데, 예? 고부가가치? 부가인가? 하여튼, 부가가치세하고 부가가치, 하여튼, 큰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씨는 안 뿌리고 큰 결과물만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자가 저렇게 돼 있어도 돈 잘 번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돈은 벌죠. 그러나, 너는 운이 나쁠 때 또 한 방에 날린다요. 예?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러면 매일 어떻게 돼? 긴장할 거 아니에요. 돈 잃으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절대 철밥통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투기에서 잘 된 사람 봤어요? 평생? 언젠가는 망해요. 워렌 버핏? 그 사람은요, 나름대로, 이게, 씨를 뿌리고 모를 심는 과정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겉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돈 번 그 사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하여튼 한 방에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더 못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집 담장이 어떻게 점점점 높아지고 쇠콤 달아야 되고 점점 친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특강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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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K잖아요. 네, 스펠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네트워크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1년의 농사도 네트워크죠? 동작이 달라지잖아요. 씨 뿌릴 때하고 김맬 때하고 걷어들일 때하고 걷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다시 좀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이 거쳐야 그게 비로소 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떳떳하지 않단 말이에요. 떳떳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를 이제 이를테면은 내가 이를테면은 10,000원어치에 10,000원만 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사람 욕심이 그런가요? 안 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자꾸 거짓말에 살살살살 쳐가지고는 이 사람을 더 사게 만들고, 사실 핸드폰 바꿀 때 안 됐는데도 핸드폰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는 또 바꾸고, 이거 다 할인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고객한테 돈을 다 물리고, 물론 돈을 벌겠죠. 그렇지만 속으로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죠. 그런 일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규칙이 내가 돈을 버는 어떤 그 관점이 이제 첫째, 우리가 일을 하면서 즐거워야 돼요. 즐거웠을 때, 그 일이 설령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운은 계속 없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건 돌거든요. 예? 어떤 사람이 화가 못 쓴다. 그러면은 이때 가면은 좀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6년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데. 6년 걸리는데 그 6년을 못 참는 거죠. 당장 돈 안 되니까. 당장 돈 안 돼서 그만두면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계속 시작했다가 안 돼서 부러지고, 시작했다가 안 돼서 부러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계속 돈만 쫓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돈을 못 버는 거죠. 결국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제 어떤 우리 사회적인 현상으로 오행을 좀 구성을 좀 해보면요. 이게 뭐예요? 인문학이란 말이에요. 응?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근데, 당장 돈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인문학 싫어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고 해결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밑바탕인데, 이 인문학은 어디서 나와요? 수에서 나오는 거죠? 수가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 이런 거예요. 철학, 이런 거고요. 이런 건 뭐예요? 사회학이란 말이에요. 사회학인데, 사회학은 뭐예요? 세상에 다 유명하고 인기 있고 잘났다는, 좋다는 그런 거, 뭐, 방송, 언론, 유명한 무슨 요즘 인기 직종에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의 집합이란 말이죠. 이 화라는 게. 예? 금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경제학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 네 개를 다 골고루 능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완전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여기서 뭘 만들어줘요? 여기서 지혜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지혜를. 그렇잖아요. 고리타분한 얘기 같은데, 그 고리타분함 속에 굉장한 지혜가 들어있잖아요. 물론 저도 뭐 이거 지금 사주를 하지만 사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한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철학을 다 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정말 이런 것을 바탕을 두고 했을 때가 그 사람이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문적인 것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인문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 고리타분하고 심오한 어떤 애매모호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목이잖아요. 전달 능력, 소통 능력. 그래서 목이 없으면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해서 출세를 할 것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학문을 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문을 한다는 게 돈 돼요? 공부할 때 돈 쓰죠?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소모적인 것이고 지출이에요. 그래서 팔자에서 수생목이 되면은 이 사람이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공부할 때 뭐 들어요? 돈 들어가죠? 수업료 내야 될 거 아니야? 학교 다니면 등록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내가 지금 삐져나가는 거잖아요. 지출, 내 주머니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걸로 뭐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그냥 갖다가 배워놓고 갖다가 장롱에다 처박아 놓으라고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자,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뭐 아는 거 하나 이렇게 알려준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건 돈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저런 걸 안 한다고요. 근데 그걸 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따라요. 친구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나부터도 와가지고 저 우리 선생님한테 전화해가 느닷없이 전화해. 저 덕현인데요. 저기 제가 선생님 보니까 아이고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다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앞으로 좀 이렇게 해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 이렇게 했어요. 고맙죠? 고마우면은 그냥 나한테 호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과정 자체를 다 그냥 돈 벌기 위한 과정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 공부를 하는 것도 사주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시작을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돼요? 허투루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돈 버는 잘 맞추는 방법, 손님 그래서 확 끄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좀 이런 사람들은 화려해요. 자기 마케팅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걸 쓰면, 잘 쓰면. 그런데 자기 마케팅도 여기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온 마케팅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기서 떠드는 것과는 금방 뽀록이 나요. 예? 몇 년만 지나면 닭사람 말 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고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는요. 아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 일이 한두 가지예요. 사람의 문제가 그걸 가지고 몇 시간이고 몇 날 며칠이고 몇 년이고 계속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질을 넓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더 넓은 것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속물적인 오행이거든요. 그래서 화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오미 이렇게 가는데 이게 여름의 계절을 말하는 건데 이게 입하, 소서, 망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절은 남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데 예? 반드시 이 속에 금이 장생하기 때문에 금이 여기서부터 장생, 부격, 반대, 12운성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속으로는 뭔가 내가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잘하고 막 저희 회사 막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우리 회사 물건 팔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그런 속의 내면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래서 금을 얻었어요. 어떻게 했어?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멈춰버린단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쓰긴 쓰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쓴단 말이죠. 응? 뭔가 이렇게 생겨난 어떤 재화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질 않아요. 예. 왜냐면 그렇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물이 이렇게 찼어요. 옛날 시골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물이 이만큼 찼어요. 이 이상한 게 여기 다 수맥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니까 우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우물물을 퍼내야 샘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물을 안 퍼내면 그대로 우물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서 썩어요, 우물물이. 예. 그러니까 대학교 때까지 배웠던 어떤 지식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써먹고 돈 벌었어요. 그러면 돈 벌었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떤 걸 해야 돼요? 다시 새로운 지식을 채워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내가 그것을 바깥으로 내뱉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또 뭐예요? 그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환을 자기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뱉어내고 계속 나는 회사에서 주는 월급만 계속 받고 내가 축적해가지고 나 혼자 좋은 데 쓰고 그러면은 새로운 것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느는 거예요. 팔자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팔자 문제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10년 전에 씨 뿌려갖고 걷었던 곡식을 여태 맨날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불겠어요? 안 불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실을 걸었으면 처음에 내가 씨를 하나 뿌렸는데 이게 가을이 되면은 한 모가지가 한 4, 50개 나올 거 아니에요, 벽씨가. 그쵸? 4, 50개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일부는 내가 먹고 일부는 또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20개를 뿌려요. 20개를 뿌리면 어떻게 돼? 2, 4, 8, 800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에? 그럼 800으로 늘어나면 내가 여기서 뭐 계속 여기 400 먹겠어요? 똑같이 40 먹지? 40 먹으면은 또 여기서 760개를 또 뿌려요. 그럼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계속적인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순환이. 그런데 우리는 벌려고만 했지, 벌어서 자기가 좋은 데다만, 자기 좋아하는 일들만,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돈을 버는 어떤 그 스토리가, 에? 자기 좋아하는 일을 쫓아서 번 게 아니라 돈 버는 법을 이렇게 찾아서 쫓아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때 연봉 얼마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행히 적성하고 잘 맞으면 다행인데, 이제 그게 안 맞았을 경우에 이제 거기서 연봉은 높지만은 이제 계속 그 연봉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돈은 많아져도 이제 돈 많이 생기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쌓인 스트레스를 갖다가 왔다 갔다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자신만의 자기가 만든 다람쥐 쳇바퀴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절대로 그 인생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는 25살부터 장사했어요. 사업하고. 정확하게 29살에 망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거밖에 몰랐어요. 돈하고 출세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일단 무식했고요. 예? 일단 무식했고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몰랐어요. 일단 너무 계산이 칼 같고, 그쵸? 인정머리 같고, 금이 강하면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따뜻한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사람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따뜻함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이 안 되고 꼬이기 시작하고 돈 홀라당 다 까먹고 빚지고 결국은 남는 게 빚이에요. 그렇게 이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망해서 이제 다 치웠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홀로 된 느낌, 뚝 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그때 한강에서 뛰어드는 사람의 그 자살하는 심정이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일가족 자살하고 신용불량자 되면 막 이랬거든요.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살아서 애들한테도 찾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육하면, 그리고 또 애들을 돈으로 다 키우게 되면은 애들도 그렇게 똑같이 복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다 20억, 30억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 자식 또한 그런 어떤 인생에 굉장한 외로움을 남겨주는 거고,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없이 그냥 돈만을 가지고 계속 노후를 살아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내 자식이 와서 우리 엄마 언제 죽나 이거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없이 키워놨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일종의 우리나라의 산업혁명, 새마을운동이죠. 그때 이후로 너무 이쪽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시대가 그게 이제 건의 시대, 그 다음에 태의 시대예요. 지금은 이제 간의 시대고요. 그러니까 건의 시대는요, 이게 이제 대충 한 64년도부터 64년도부터 이게 84년도까지고요. 그러니까
63년도부터 이상하네. 43이고요. 84년도부터 이게 2003년도까지예요. 응? 지금 시대는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23년까지란 말이에요. 20년 단위로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 건해 시대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지형이 이렇게 백두대간에서부터 산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죠? 이거 내려오잖아요. 백두산에서 건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왔다가 하나는 서울로 올라가고 하나는 또 지리산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간의 시대에 국가 번영과 발전을 이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건의 시대가 되면 국가 번영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조선왕조로 치면은 세종 때, 그 다음에 정조 때, 효종 때, 이때가 이제 건의 시대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예, 그때가 국가 재건의 시대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태의 시대는 뭐냐면 향락과 쾌락의 시대예요. 예, 향락과 쾌락, 그 다음에 거품이 만연하는 시대거든요. 양이 위에가 하나가 있고 음이 밑에가 두 개가 있어요. 태가.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위로 쫙 다 올라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IMF 터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여튼 향락적인 것들이 굉장히 번성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하여튼 이 시대인데, 지금 2015년 이게 이 시대인데, 이 시대는 이제 대변혁의 시대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 전성기가 2023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끝나요. 우리나라 봐봐요. 지금 여기 봐봐요. 다 꼽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해외 가보셨죠?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데 봤어요? 음식이 남아돌고 그냥 막, 응? 근데도 사람들은 괴롭잖아요. 왜 괴롭겠어요? 이것만 추구해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할 것 같죠? 지금 돈 벌려면 뭐 해야 돼요? 사업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조선시대 때는 사업해야 한다고 그러면 돈 번다, 그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출세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시대는 바뀌게 돼 있어요. 예. 얘기가 딴 데로 올랐는데, 하여튼, 이 얘기도 들을만 하시죠? 예. 다음에 올 시대는요, 한자가 갑자기 생각나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시대가 와요. 예. 불의 시대가 오면은 이제, 정신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가 와요. 지금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저런 게 이제, 배고픈 직업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시대가,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이제 큰 꽃이 폈으니까 질 거 아니에요? 지금 최대한으로 지금 케이팝이네 뭐네 대한민국이 지금 문화가 휩쓸고 있죠. 그게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쇠퇴국면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뭔가 구원하려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쪽에 치우쳤던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쪽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막 다 신분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렇고요. 그런 얘기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서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돈을 너무 팔자에 의존해 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운이 바뀌어서 돈 벌기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벌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프로가 돼야 되겠죠. 능수능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그 관념도 정확하게 서야 되겠죠. 이걸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예지인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인의예지 신이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신자 아니에요, 이게. 그죠? 믿을 신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은 신뢰감이 넘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저것을 다 갖췄을 때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만이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맨날 돈 계산만 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뻣뻣하게 굴고 인색하게 굴면서 돈만 벌길 바래요. 그거 되는 일이겠어요? 딱 봐도 안 되는 거지. 즉 당장은 벌어서 언젠가는 망했다. 딱 나오는 거죠, 답이.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사주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런 어떤 요소들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제 채워졌을 때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뭔가 분명히 내가 쓰고 일정 부분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거나 주던 또는 어떤 내 지식을 나누던,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좀 이렇게 나누던, 이렇게 했을 때 친구가 생기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로 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만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또 잘되라고 도와줘요. 그러면서 다시 또 자기는 좋아져서 또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또 하여튼 더 큰 돈이 생기면 더 크게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쓰고 좀 제가 돈 벌어서 다 남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좀 쓰고, 근데 쓰는데 그렇게 쓰잘데없는 데다가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요즘 시대인데 뭐 차 타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한테 적당하게 맞는 차 타고 다니고 적당하게 필요한 옷 입고, 지금도 뭐 좀 패션 뭐 나쁘지 않아요. 물론 여기 아울렛 표지만 다 예. 아울렛 표지만 이거는 홈쇼핑 표고, 뭐 홈쇼핑에서 해보니까 똑같은 옷이 가끔 보여서 기분 나쁘더라고요. 예, 뭐 이 정도면은 사실은 그걸로 만족하면서 자신한테 남는 재화를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때 자기가 이제 훨씬 이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재물벌의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데 스토리가 이게 이제 보통 보면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없어요. 너는 뭘 해서 10억 벌려는데 뭐해, 너 장사해서 10억 벌기 쉬워요? 되지도 않는 얘기.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10억 벌기 쉬워요? 아이고. 정말 임원으로 아주 잘 나가지 않는 이상 10억 벌기 만만치 않아요. 재테크한다고요? 또 주식에서 홀랑 까먹으려고? 부동산에서 돈 꽉꽉 묶여가지고 맨날 그냥 이자빚 내냐고 아주 죽어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얘기란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안 써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 만약에 그래요. 우리가 10억 번다고 일단 목표 잡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억을 벌기 위해서 일단 1,000만 원 벌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을 벌 것인가? 그렇죠? 그럼 1,000만 원을 벌어서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불릴 것인가? 5,000만 원을
그 1,000만 원의 자본이 있어야 뭐 이걸로 뭘 해서 5천이라도 벌 거 아니에요? 5천 1억이라도. 그러면 이걸 벌고 나서 또 뭐 어떻게 뭐 1억이나 2, 3억을 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 3억 벌고 나서 5억 벌 계획이 있어야 되고 5억 벌고 나서 10억 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요? 수없이 많은 단계가 거쳐야 되겠죠. 그 단계를 그러니까 여기서 1,0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처음에 어떤 저기서 쭉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다시 또 5천을 벌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수 묶기가 발동해야 되겠죠. 또 한 바퀴 또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놈이 잘 돌았을 때 5천이 또 벌리는 거예요. 그럼 5천 다시 벌었을 때, 뭐, 2, 3억 벌고, 5억 벌고, 10억 벌고,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이 과정,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스토리가 짱짱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들고 나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맨날 움켜쥐려고만 하니까 안 벌리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1,000만 원에서 굳어버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그거 뺏어갈 놈만 있지 나한테 보태줄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짱짱해가지고 뭔가 이게 근데 하루아침 되냔 말이에요. 10년 돼갖고 되겠어요? 20년 만에 해도 다행이죠. 그죠? 평생을 해도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가 일단 없으면 이 사람은 절대 10억 못 번다예요. 만약에 투기 뭐 재테크를 해서 10억을 번다? 그거 금방 나가요. 예. 예, 왜냐면은 수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운 나빠지면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 해석을 할 때도 저렇게 금화로 돈을 번 사람은요, 예? 다시 금기가 깨질 때 돈을 그냥 칵 까먹어버려요. 또 좋은 소스 하나 또 드렸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런 사주 있는데, 예? 딱 이렇게 목기 들어오면은 100% 이제 딱 손해보게 돼 있어요. 또 투기한다고 막 덤볐다가 날려버리는 거. 왜? 금기가 약해지면 화만 남아버리잖아요. 응? 그럼 화만, 불덩이만 있으면 어떻게 돼? 다 흩어져 버리죠? 흩어진단 말이에요. 불만 있으면. 뭐든지 음양이 딱 맞아야 돈이 벌리는 건데, 예, 그게 깨지는 순간 안 벌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갔을 때, 이런 것들만 기결됐을 때, 목이 없고 화가 없고, 이 금수로만 기결됐을 때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갖게 되냐면 인색해져요. 인색해져요. 남한테 뭘 어떻게, 그냥 받을 생각만 하고 딱 사람 만나면 줄 생각이 아니라 저놈이 나한테 얼마를 보태줄까, 얼마짜리까, 요거 계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알아요. 저 돈 뜯어내려고 하는지 다 아니까 어쩐지 저 사람은 좀 마음에 든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자꾸 한두 번 딱 상대해보고는 그다음부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탁탁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새로운 고객, 새로운 친구를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은요, 바쁠 이유가 없어요. 친구가 맨날 전화하니까 사람들이 맨날 찾아오니까 그냥 그 사람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없고 바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아이고 이제 그만 오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일단 있어야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계속 어떤 스토리요? 그러니까 벌고 뱉고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이 분명히 반복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계획부터 하나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벌어서 내가 노년이 돼서 나이를 먹거나 하여튼 어느 정도 시점이 내가 목표하는 시점이 됐을 때 이 돈을 가지고 뭐 할지가 정해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응? 이걸 가지고 좋은 집, 3층 집 얻어서 해봤던들 그 3층 집 넓은 데에서 청소하기도 힘든데 혼자 뭐 할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행복할 것 같아요? 전혀 안 행복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3층 집을 얻을 때는 내가 3층 집을 뭔가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한 무언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면 외롭지 않아져요. 예, 그러니까 꼭 돈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내가 갖고 있는 사람마다 다 능력, 달란트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내 인생이 비로소 돈도 많아지고
예? 행복도 갖춰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여기 공부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채우려 오신 거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나눠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나눠주는 건 한계가 있고 내가 돈 뿌리면은 뭐예요? 그 자기 만족이지. 돈 뿌리면 사람들이 일단은 좋다고 고개 숙이지만 그 사람 돈 떨어지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저런 것들이 됐을 때 내가 여기에서 막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생각들이 막 나와서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들을 해줄 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혹시 업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이제 이 어떤 삶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내가 술사로서 세팅을 잡으면은요 굉장히 이 직업이 행복한 직업입니다. 굉장히 자유롭고요. 저 보세요. 제 마음대로잖아요. 이거 뭐 하고 싶으면 언제는 한다 그랬다가 언제는 안 한다 그랬다가 예? 예? 물론 뭐 그렇게 들쭉날쭉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잘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는 순간 구속되니까. 왜냐면 난 또 내 나름대로 또 할 일이 있는데 자꾸 막 상담 같은 걸로 이렇게 돈 번다고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한 달에 이 사무실 운영하고 뭐 월급 주고 뭐 생활비하고 병원비하고 필요한 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 이상으로 벌리면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필요한 돈까지만 버는 거예요, 그냥. 벌고 나머지는 그냥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책을 쓴다든지 우리 집사람 아프니까 집사람 병간호를 한다든지 이런 일에 이제 내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결혼할 때 저희 사실은 뭐 처형이나 이런 분들이 절 좋아했겠어요? 다 선생님이고 그래요, 직업이. 잘 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 철학관 안 돼요. 돈 있냐? 돈 가진 거 뻥쳤어요, 그때. 1,500만 원 밖에 없었는데 8천만 원짜리 전세에서 산대요. 이렇게 뻥쳤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잖아요. 1,500만 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싫어할 것 같잖아. 자기 언니한테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어떻게 이제 둘이 좋다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는데 처음에 내가 봐서는 눈치가 탐탁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뭘 얻었겠어요, 제가. 자기 동생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 돈 버는데 남자가 저 암 환자들 많이 보는데 남편 이렇게 환자 띵겨놓고 뭐 돈이야 보태주죠. 하지만 와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내 일을 줄이고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어. 환자 그 뒷바라지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뭘 샀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김서방 이제 좋다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냥 풍요로워요. 그런 게.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막 그런 거를 이렇게 각박하게 이렇게 금이 좋은 거지만 이걸로서만 집착해서 살아버리니까 인생이 굉장히 이제 슬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슬프고 뭐가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여기 막 많이 와요. 저희 시아버님 언제 돌아가시겠는지 물어보러. 왜 물어보겠어요? 그거 받아야 안 주시니까 좀 받았으면 하니까. 왜냐면 자기 형편은 좀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그런 거 상담해 주려면 조금 거시기 한데 어쩌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하니까 대답은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토리들이 짱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딱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잘 되겠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약간의 힌트만 드리면 되고요. 그런 분들은 아주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일수록 남의 얘기를 잘 들어요.
우리 성인이 뭐예요?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얘기를 잘 듣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꼬인 사람, 이 사람들은 남의 얘기 안 들어요. 담장 쳐놓고 지 생각이 옳다고 이걸 믿고 살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안 들으면은 답이 없잖아요. 답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4가지, 5가지 오행, 토까지요. 5가지 오행이 골고루 이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세를 해야 됩니다. 이 처세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행으로 이제 이 사람 팔자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 처세가 이제 뭔지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사주에 금이 없으면 부자되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금이 없다는 게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냐, 예?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냐, 금이 없다 할지라도 운에서 금을 만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목이 오면 깨져요? 금 나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이 오면 깨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내뱉는데 그게 이제 내뱉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다 되면 이 사람이 뱉으면서도 이 처리를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관념도 있고 대인에 대한 처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아간과 멈춤이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평생 돈 잘 번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그게 이제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균형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서 내 생각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자기 성품이 그렇게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거나 꽈져 있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에너지로 보면은요, 굉장히 이 수라는 에너지는요, 굉장히 안정된 에너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너무 웅색해져요, 사람이. 안정. 그러니까 이게 웅색해지다 못해서 이제 괜히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떤단 말이에요. 뭐 큰일 날까봐 걱정. 그리고 뭐 안정이라는 것과요. 안정이라는 것과 안정이라는 것과 발전이라는 것은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정도 되면서 계속 나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싶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그렇죠? 뭐 이렇게 도전하고 뭔가를 이렇게 뱉어내야 다시 또 새로운 안정이 찾아오는 거고. 돌고 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 근데 안정은, 그러니까 친구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자식이 대전에 있을 때 5년 전부터 나 사업 언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 하면 되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잘 되겠냐? 처음부터 네가 잘 하겠냐?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여태 직장 다녔던 놈이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직접 사업한다고 잘 될 일 있어요?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뭘 잘 돼 임마. 한 5년 10년은 고생을 해야지.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네가 직장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땐 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올해도 물어보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래서 야, 나 사업할 수 있겠냐? 못하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왜 못하겠냐? 사주 좀 봐줘라. 안 봐, 임마. 왜? 야, 진짜 사업하려면 그렇게 안 물어봐. 그냥 하지.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평생 걔는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안정을 깨지지 않으려고 지금,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월급 뭐 몇천 받는 거 가지고 재테크하고 이래서 뭐 나름대로 재산은 조금 해놨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왜 맨날 나는 대답도 안 하는데 카톡을 맨날 날려요. 내가 뭐가 좋은지. 뭐 괜히 막 맨날
카톡 날리면 한 이틀 후에 대답하거든요. 잘 지내냐? 어쩌고저쩌고 막 써놔요. 그러면 저 한마디 쓰죠. 잘 지낸다. 예, 한마디 써요. 그래도 막 그래.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아니 내가 뭐 대전에 있을 때 술을 많이 사줘서 그런가 나한테 자꾸 전화를 카톡을 해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만약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 친구는 서울에 몇 번 왔어요. 온 김에 출장 왔다고 나 만나자 그러는데 내가 안 만났어요. 왜냐면은 그 녀석은 만나면은 맨날 바다만 가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운이 없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몸이 막 피곤하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상담하냐고 막 힘들어 갖고 있는데 온다니까. 오면 저녁에 나가서 같이 술 마셔줘야 되고 얘기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 바쁘다 그냥 이러고 말아버렸는데 만약에 내가 필요해서 야 대전 왔는데 한번 보자 그러면 얘는 홀가닥 나가서 만날 놈이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기 목기를 많이 쓰면은요 인생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자기가 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래서 한번 사주 한번 불러보세요. 돈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딱 사주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가보. 예? 개유요? 개유. 신묘. 개사요? 개사요? 선생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봐봐요. 지금 이렇게 딱 보면 목은 있죠, 화는 있죠, 예? 금 있죠, 수 없잖아요. 수 땅바닥이 없잖아요. 이거는 정신이고 땅바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을 여기서 여기까지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쵸? 그러면 수를 안 썼으면 인생 정신없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돈은 벌었을지언정 이게 없으니까 허결한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수가 없이 돈을 벌었으니까 결국은 한번 망가졌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왜? 수가 달아나는 순간 불이 치솟아 오르면 이 사주는 순실이 확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사주에서 불이 일어나면 중년에 불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예. 유, 심, 미, 오, 사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그런 때 한 번씩 크게 한번 자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무하잖아요. 돈 쫓아와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가을날 봐봐요. 가을날 오곡백가가 풍요로운데 아침에 지금 사시면은 이 시간이 지금 돈 벌러 나가는 시간이에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나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열심히 사셨겠죠. 목도 있잖아요. 부지런도 한 거고. 그쵸? 근데 가을에 결실을 이만큼 걷어놨는데 더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욕심대로 젊어서는 사셨다 그 얘기죠. 욕심대로 사셨다. 근데 그렇게 욕심대로 살았지만 남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이것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공부에는 관심이 적었다, 옛날에는. 근데 이제 말년이 돼서 이 사주가 목을 만나요, 목을. 응? 네, 목을 만나요. 목을 만나요. 이렇게 인묘진을 말년에 가서 이렇게 딱 만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내 판을 짤라 그러잖아요. 인생의 판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을에 태어난 분이 봄에 어떤 그 인생의 세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예?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물질의 창조를 의미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뭐예요, 좀 이제, 이렇게 이유 없는 출세가 아니라,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좀 이로움을 좀
선사하면서 내가 좀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너무 급하신 거예요.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수가 허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은 세월이 묵어야 얻어지는 것인데, 이게 좀 안 묵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른 배워서 막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 좀,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좀 최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최대한 브레이크를 막 잡아가면서 살면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달리지 말고.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쫓아다녀서. 예, 그러니까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어떻게 되면 그냥 참고, 기다리고,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에 한 방씩 팍 터트려야, 예, 그래야, 이제 인생이 안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남한테 베풀기는 많이 베풀었으나, 그게 이제 나 좋아서 베푼 거거든요. 나 좋아서. 그래서 인기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내 인생은 바쁘고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오행에 그냥 글자를 놓고 이거는 화고, 금이고, 목이고, 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땅바닥.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을에 단비를 내려주니까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좀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이 젊은 시절에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단비가 목하고 합쳐져 가지고는 이제 정말 좀 인문적으로 살려고 하시는 거고, 젊어서는 그 남들한테 잘했던 게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잘해서 나한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서 흩어진 거예요. 예. 그런 것이거든요. 그 사람 망하고 나니까 사람 다 떠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행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부족해서, 그 다음에 그런 지혜를 자꾸 이제 내가 이제 품고 살면, 이제 더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돈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재밌어요? 별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죠. 근데 내자 중에 수가 하나 있으면 저렇게 살아요. 수가 있으면은, 예. 그러면 이게 만약 가을날인데 조금 이렇게 겨울에 태어나면은, 밤에 태어나면은 좀 뭐 어떻게 돼요? 아까 아침 시간에 태어났으면은 돈 벌러 막 나서는 거잖아요. 저녁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좀 조용히 좀 휴식하는 게 좀 좋잖아요. 내 집에 지금 곳간에 재물이 꽉 채워져 있는데, 그죠? 곳간에 재물이 꽉 채워져 있는데 내가 왜 나가서 설칠 일이 뭐 있어요? 밤에 돈 벌겠다고 설치고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저 해자가 연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연애 있으면요? 거기에 사 여기 사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낮에 태어나서 돈 벌러 이제 막 다녔겠죠. 그러나 해수가 있음으로써 조절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절력?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막 배팅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빠져버리면 투기적으로 가버린다 그랬잖아요. 씨 안 뿌리고 걷어들이려고. 배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렇게 재물의 큰 손실이나 인생의 어떤 갑작스러운 큰 나락으로 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도 조금 돈을 까먹거나 손실을 보면서 지나가서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균형이나 조화를 갖고 있는 것과 안 갖고 있는 것과는 삶의 이제 방법이 되게 틀린 거고요. 어차피 팔자적으로 지금 이렇게 틀어져서 태어난 거, 이거는 이제 방법적으로 내가 그거를 계속 수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알아야 이제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유, 오늘 시간이 1시간 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갔는데.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순서의 관계에 따라서 그 온도와 습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가을이라도 아침하고 점심때하고 저녁때하고 다 이 자연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든지 자연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나 가치관이 다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 중요하죠. 그러면 밑에가 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천간에만. 목이 없으면요, 인생이 이제 말뚝이죠. 그 지지에. 변화가 더디죠. 그러니까 어디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오래 있어요. 그런가요? 선생님, 제 거 써주시면. 아니, 너무 많아. 지금, 하여튼, 이제,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많이는 못 해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오시면은, 아까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해드리고, 선생님 그 다음에 1번 타자로 해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김효, 임술, 예? 정미요? 정미. 예. 유사주도 마찬가지로 수가 흡열하잖아요. 이제, 아까는 가을이었고, 지금 봄이잖아요. 지금 진월인데, 묘월이니까, 꽃피는 춘삼월 아니에요? 이제 곧 꽃 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봄. 예? 봄이잖아요, 봄춘. 예? 그러니까. 근데 봄에, 이제 아까는 선생님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가진 사람이 뭔가를 이제 더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미 갖고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배팅을 세게 하겠어요? 쌀쌀하겠어요? 세게 하겠죠?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봄날에 뭐가 있어요? 산천을 나가봐도 뭐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쑥이나 뭐 냉이나 뜯어먹으면 모를까. 예, 그러니까 작은 거란 말이야. 다 작은 거. 그런데 이제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예? 아직은 낮이죠. 예? 그러니까 지나친, 그러니까 이게 4, 5, 정오가 지금 넘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기운이? 정오로 넘어갈 때는 이게 앞으로 막 발전하는 기운이죠. 해를 놓고 봤을 때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가 5시고, 그쵸? 그게 이제 꺾였잖아, 이렇게 약간. 그쵸? 그래서 문명의 세속에서 내가 이제 나가서 출세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렇게 이제 이를테면 이제 악착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는 좀 계속 좀 편안하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뭔가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적당히 좀 내가 할 만큼의 일을 하면서 살겠다. 이제 이런 뜻을 갖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은 저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게 살아가 목표를 잡는 걸까요? 근데 이제 뭐 유사주도 수가 부족하긴 한데 대체로 이제 운이 보면은 중년 이후에 운세가 좀 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것도 결국은 지금 봐봐요. 날아가잖아요. 이런 글자들이 다 날아가려고 하는 글자죠. 그죠? 이거 불이잖아요. 그쵸? 목이고, 예? 목생화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토지만은 더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기가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낮에 막 대학볕에서 열심히 젊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쵸? 젊어서 일했고 직장 좋은 데를 가서 내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세상에 이제 고생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직업은 좋았지만 가서 되게 바쁜 데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되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사주 여기서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운에서 쭉 운을 흐름을 보면 묘진, 그러니까 묘진 어떻게 돼요? 여자네? 묘진 사오미 신유 이렇게 오면서요. 이제 유쯤 되면은 지금 어디쯤 왔나? 여기 왔나? 을사니까 하나 이 정도 왔겠네요. 네? 그러면 아직도 그러니까 신시면은 어떻게 돼요? 신시면 아직 태양이 남아있지만은 해가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그래도 그죠? 마지막 결실을 좀 보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너무너무 내가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회적인 미련을 못 버렸어요.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내가 말년에 그러니까 신시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이제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쉬긴 쉬어야 되는데 월급은 받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퇴직금 받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정신 들어가야 되겠다. 조용히. 에? 이런 생각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시점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결실도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채워져 있고요. 예? 채워져 있고 이제 수는 없는데 이사주의 특징이 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더운 때가 아니죠. 이 미월의 미시가 아니잖아요. 5월의 미시가. 그러니까 술 정도면은 이 양기가 설쳐 나가는 것들을 견제해 준단 말이죠. 얘가. 그렇잖아요. 술이 가을 기운이죠. 가을 기운이잖아요. 금 기운. 금이면서 수의 기운을 같이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러니까 조절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술이 묘, 진사, 오, 미 한번 깨졌겠네. 예? 예, 한번 미에서 한번 깨진단 말이죠. 미에서. 그러니까 신 돌아오기 전에 그 미 정도에서 술이 이게 이제 손상이 되면서 술이 손상이 되면 이거 없다고 생각해 봐요. 목하고 불하고 있죠? 그러면은 대충 지금 여기 인제 들어왔어요? 여기 인제 들어왔나? 그러면은 이제 하여튼 저기 목기가 막 치다를 때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98, 99, 뭐 2000, 이 언저리. 예, 이 언저리에 이제 막 무리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한번. 예. 그쯤 돼요, 목기가 막 동할 때.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금기로 왔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 안정지향적으로 가을의 결실, 내가 벌어놓은 것만 먹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조용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시니까 이런 철학에도 이제 관심이 있으시고 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금생수하잖아요. 팔자에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갖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직업에 크게 변화를 안 가져. 직업에 이제 변화가 이거는 거의 퇴직 때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퇴직하는 나이까지 여기까지 거의 가야 되고요. 이제 이 사이에 술을 끌어다니니까 뭔가 이제 그 정신적인 영역과 이것을 이제 겸해서 같이 이제 늘 갖고 있다가 퇴직한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버리고 이제 술로 완전히 들어가면 말년에 정말 조용히 살고 싶은 거죠. 예. 그런 꿈이 있으시죠? 꿈? 그런 꿈이 있으시죠?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집 짓고 싶으신가 보네. 이사주도.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지혜를 얘기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사주도
수가 좀 부족한 게 흠이에요. 수가 좀 부족한 게 흠인데, 수는 있지만, 그래서 경제적인 충족은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기다림이나, 그 다음에 좀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지혜에 대한 탐구, 그 다음에 금이 있기 때문에, 금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이제, 과거에 입은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벽을 쳐놨거든요. 마음의 벽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실은 약간 허물 필요는 있어요. 예. 예. 하여튼,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잘 됐을 때 하여튼 내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보존도 잘 되면서 내가 인간적인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과 이런 것들 통해서 행복감, 계속. 행사를 하는데요. 예. 하기 싫어질 때, 그러니까 이거 싫어지면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되는가 그런 거 고민을 좀 해보긴 했는데 저하고 맞나요? 아니, 그거는 뭐 다. 네, 술을 안 쓰시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차피 이걸 수단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으로는 쓸 수는 있어요. 수단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단으로 쓰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수단으로는 쓰시되,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내가 좀, 학문의 깊이나 폭을 좀 깊이 이렇게 넓히고, 그럴 필요는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래야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는. 예. 그런 것이 나한테 부족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갖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이제 파고 이렇게 놓고 인생의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요. 굉장한 많은 지혜와 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뭘 이렇게 봐주고 이게 아니라 굉장한 통찰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이거를 이제 깊이 좀 연구하시려고 그러면 더 아주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없이 좋은 선생님 또 친구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